뒤에는 많이들 맞추셨더라고요. 자, 16번.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 방지, 그리고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을 하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을 좀 바꿨어요. 불완전 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은 먼저 공급의 시차가를 또 말을 바꾼 거죠. 공급의 비탄력성은 바로 즉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의 시차로 인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왜? 주택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의 시차로 바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시장의 실패죠.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제를 활용하고 있다. 작년에 또 용도 지역 개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4번.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지인 도로나 공원 등의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적 개입이 필요하죠. 자, 5번.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맡겨둘 경우에는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얘기인데,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아니죠. 공공재는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되는데, 이 소비에 뭐를 갖춰야 된다? 비경합성. 네? 경합이 일어나잖아요. 비경합성. 소비에 우리는 비배제성을 갖춘 재화가 공공재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안 하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5번 지문이 틀렸네요. 5번 지문이 뭐죠?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래서 배제성, 경합성은 사적 재화입니다. 사적 재화.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의 외부 효과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미치는 불리한 효과, 외부 효과 개념 나와 있고요. 2번, 주거 지역에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이 들어서고 아무런 보상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주민들에게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고궁 옆의 주택은 고궁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우리는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경관을 소비함으로써, 고궁의 경관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뭐죠? 편익이죠. 사회적 비용은 생산이고 소비 과정에서는 뭐다? 편익. 사회적 편익이 뭐한다? 증가를 하겠지. 3번 정답. 4번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비동질적인 부동산, 그럼 비동질적인 이용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과 공업용으로 이렇게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요. 용도상의 혼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질적인 부동산 이용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지역지구제를 통해서 뭐를 이 지역을 뭐로 공업용을 없애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 맞는 점입니다. 자, 18번 다음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광산용 나무 재배는 공기를 정화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를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발생시켜요. 나무 재배 시 사회적 효용, 편익이죠. 사회적 효용, 편익은 사적 효용보다 어떻게 돼요?
크겠죠. 자, 사적인 효용, 편익과 사적 비용을 나타내는 요거잖아요.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우선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자, 여러분,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 편익, 이 효용이 사적인 편익, 효용과 비교하면 어디가 크다? 개인이 소비함으로써는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더 크지. 자, 이렇게 주어질 때 뭐죠? 긍정적인 외부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크면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인데, 문제는 얘기죠. 이게 뭐죠? 균형 상태야. 그런데 문제는 이 소비량 수준에서 이 정도 소비를 하면 이게 사적인 효용인데 뭐가 더 크다? 사회적 효용이 더 크잖아요. 이게 사회적 효용입니다. 그럼 사회적 효용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이만큼 뭐가 돼? 과소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최적 재배량은 사적인 균형 재배량보다 뭐야? 많죠? 예? 많다. 1번 정답. 요거잖아요. 최적은 요것보다 많지. 그림 보면. 예, 이 그림 이해하는지 여부, 저번 주에 그림 그려드렸어요. 말로 표현해놨지 지금. 요거 그림 그렸잖아요. 저번 주에. 일주일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자, 19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공재는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이 있고,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공공재의 공급을 또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공공재가 속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에 대한 수요의 선호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어떻게 돼요?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과소 생산 공급돼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 밑줄 여기 들었죠?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이 불가능해요. 즉 과소 생산된다. 2번 정답.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민이 세금이나 주택 도시 기금 같은 공공기금을 통해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재는 아무런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효용 가치를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 같은 효과를 낸다. 예를 들면 공원 등의 공공재. 자, 잘 보존된 산림. 여러분, 산림은 사적 재화예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있다?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라고 합니다. 공공재라고 하지 않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재화.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여러분 보호하는 거죠. 20번. 용도, 지역, 지구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용적률 검표를 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하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이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 일반 구분 좀 해두시고, 자,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서 채택되는 부동산 정책의 한 방법이 또 지역 지구재입니다. 3번 맞는 지문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인데,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복 지정할 수 없거든요. 우리 도시 환경보전, 우리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근데 용도지구는 고도지구, 미관지구 중복 지정이 뭐다? 가능해요. 그래서 틀린 질문 4번 정답. 자, 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5번 맞는 질문. 4가지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자, 21번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직접 개입 수단이 아닌 거. 자, 21번은 요걸 구분하는 거.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뭐죠? 방법을 보는 거. 이 방법은 2가지가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고, 또 시장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정책 효과를 우리는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 요거 구분할 수 있느냐 보는 거예요. 자,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자, 토지 비축 제도,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또 공영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개발하죠. 공공임대 보유제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제도죠. 예? 또 거기 보면 토지 수용이라든지 또는 공공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은 직접 개입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뭐다?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또 임대료에 대한 뭐를 보조금 지급을 한다든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시험에 진짜 본시험 낼 수도 있어요. 자, 22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뭔다? 우리 수용과 환지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은행 제도는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개발 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뒤에는 장점이에요. 여러분, 토지 비축은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 직접 개입이고 장점이 나오죠. 자,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해요.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고, 개인의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토지를 비축을 함으로써 방지를 해요. 그래서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우리는 적시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와도 관련이 있는 것은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3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뭐한다? 완화시키죠. 자, TDR
이 형평성,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제도다. 완화시키는 제도.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또는 규제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지 못해요. 개발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전 지역에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전 지역에 또는 규제 지역에 보전 지역,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어떤 게 있어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돼요.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자, 개발 지역에 토지 소유자는 개발에 따르는 우발적인 이익을 얻죠. 양 지역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과 뭐를 분리? 개발권을 분리를 하죠. 분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권은 이 지역에 개발이 안 되니까 필요 없어서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발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킨다. 4번 토지 공개념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그래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무슨 권리죠?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상대적 권리. 5번 지역지구제는 동그라미 정의 아닙니다.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인 부의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죠.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긍정적 효과가 아닌 것. 자,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한다. 그리고 도시의 수평적 확장을 억제하여 대도시 주변의 경작진한 녹지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이 도시민의 우리가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를 하는 거죠.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개발 제한구역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서로 연결되는 형상을 연담화라고 하는데 연담화 형상을 방지합니다. 방지,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 도시 인구 증가가 완화가 되죠. 그리고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에 따라 도시 내의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긍정적 효과 아닌 것 3번 정답. 자, 24번 부동산 정책 중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합니다. 그래서 이 1번은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공영개발은 주로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에만 이용되었다 하니까 틀렸는데, 여러분 공영개발은 어떻게 돼요? 재건축이 아니라 택지잖아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대규모 우리는 개발, 특히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우리는 이용을 해왔다.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여러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이에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모기지론에 대한 대출 규제는 간접 개입이다. 자, 대출 규제를 한다. 여러분 요 얘기거든요. 간접 개입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 규제도 해줄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뭐를 통해서 담보 인정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가지고 하는데 이거 뭐죠? 간접 개입. 직접 개입이 아닌 간접 개입. 자, 환지 방식의 개발은 공영 개발보다 개인의 소유권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다. 여러분 공영 개발은 뭐예요? 수용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공영 개발 오늘 또 부동산 개발 배울 때 이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에서 공영 개발의 이유인데 공영 개발에서 수용 방식은 권리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사적 권리에 대한 침해 정도가 가장 큰 방식은 수용 방식이에요. 근데 환지는 뭐죠? 환지는 원래의 토지보다는 적게 재분배되니까 어떻게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축소될 뿐이죠. 환지는 권리 축소. 자, 5번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라고 해서 시장의 실패를 반드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직간접적 개입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5번. 다음 중 정부가 시장 가격 이하로 주택 임대료를 통제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 자, 수요, 공급. 자, 여러분 시장 가격은 요거죠. 여러분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를 얘기해요.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뭐 한다? 규제를 하겠지. 이렇게 낮게 규제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죠. 자,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한다 하면 안 되죠.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 시장의 자금 투자를 뭐 한다?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해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뭐 한다? 감소하죠. 1번 증가하니까 틀렸고 2번 가격 통제 중 최저가이죠. 또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 자,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죠. 여러분 규제를 받기 전에 어떻게 돼? 균형 임대료와 요거 곱한 요 면적, 요 노란 요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규제를 하기 전에는. 그럼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 임대료와 얻은 거, 규제 임대료와 거래량 곱한 요 면적이 총 수입이에요. 임대업자의 장기적으로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감소한다. 증가가 아니라 뭐다? 감소한다. 정부 수입은 조세 수입이잖아요. 자, 4번 자동 조절이 가능하다니까 틀렸죠. 뭐죠? 가격을 통제했잖아요. 가격을 통제했다는 것은 가격 기능에 뭐가 발생한다?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동 조절이 곤란하다. 자동 조절이 곤란하면서 자원 배분에 뭐가 발생한다? 시장에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서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이 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죠.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곤란해요. 가격 통제를 하면. 5번 정답이죠. 자,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증가하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균형만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이러한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 뭐죠? 부족량. 임대주택 부족량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저소득 임차는 더 어려워지면서 임대주택난이 심화가 돼요. 5번 정답이고요. 초과 수요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죠? 암 시장이 형성이 된다.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시장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한다. 자, 또 수요, 공급이 주어졌을 때 이 시장 가격, 이 균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또 통제를 했죠. 이게 규제 가격인데 이 규제 가격이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 뭐죠? 위에처럼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의 일종이에요. 자, 1번 아파트 공급업자가 언제나 밑줄, 언제나 1, 2번 다 언제나 밑줄, 언제나는 항상 반드시란 얘기잖아요. 어떻게 항상 이득을 얻는 게 아니죠. 공급업자는 어떻게 돼요? 공급업자는 여러분 시장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뭐가 돼요? 이 면적이 규제를 받기 전에는 건설업체의 총수입이야. 규제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건설업체는 장기적으로 뭐가 돼?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량을 뭐 한다? 감소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규제 가격과 거래량 곱한 이 면적이 총수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들니까, 어떻게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총수입도 뭐 감소하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게 틀렸지. 2번 아파트 구매자가 언제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장기적으로 또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또 뭐가 형성한다? 암 또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이 가격에서 기꺼이 지불할 경우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 때문에는 규제 가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 사니까 언제나 이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지. 2번 틀린 질문. 3번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 3번 정답. 균형 가격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 균형은 요거거든요. 균형 아니고 밑에서 가격 규제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통제했어요. 가격 기능 왜곡에서 균형 가격 형성되지 않습니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죠. 그래서 3번 정답. 27번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의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동그라미,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자, 주택의 이 순환 형상인 여가 과정은 이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가 나오는데 이때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저가 주택을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 또는 재개발해서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이 상향 여가예요. 그래서 이 상향 여가 과정은 소득이 증가를 하면요 고급 주택을 소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급 주택에 대한 수요마다 감소해요. 감소입니다. 2번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 소득이 무한대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예상으로 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 자, 3번 수요, 공급이 주어져 있어요. 자, 지금 현재 P0와 Q0가 주어졌는데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기에는 공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서 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P0에서 P1으로 뭔다? 상승한다. 이게 3번 사입니다. 4번 어떤 지역의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 자, 고소득층, 고급 주택 지역이 점점 노후화가 돼요. 네?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은 고소득층 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 그럼 이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하는 걸 뭐죠? 침입하고, 그 침입에 있어서 노후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선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린다. 그러면 하향 여과에 따른 침입으로 인해서 그 지역은 점점 뭘로 바뀐다?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이 현상을 천이 또는 계승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토지용이 새로운 다른 토지용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천이 계승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5번 주택시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인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또 자신의 소득에 맞는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개별적인 부동산 정책 내지는 제도의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자,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얘기죠. 임대주택 우리가 공급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라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완전 탄력적이면은 수평선. 자, 여기서 정부가 뭐다? 재산세를 부과하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루어가는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는다. 불변이에요.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아까 저기 보니까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울리지 않거든요. 주거용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를 해요. 예?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높아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저하.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저하. 이 지문이 틀렸죠.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지만
또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2번. 자, 공공임대 보유인 경우 공공주택 임대료가 민간 시장 임대료보다 많이 싸다, 저렴하면 먼저 임차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돼? 다른 사람에게 뭐다? 우리는 재임대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은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비해서 임대주택 소비가 뭔다? 증가하지. 자, 공공임대주택을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얘기죠. 자,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 이 공공주택에서의 임대료를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뭐하게 공급한다? 낮게 공급을 하죠. 자, 낮게 공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공주택 임대료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서로 임대료 다르게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급합니다. 자, 29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끼리 묶여진 것은 부동산 조세의 귀착 문제, 즉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귀착이라고 하는데, 이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억은 맞는지만. 니은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비탄력적? 제가 눈이 잘못됐네.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네? 이렇게 주어졌죠.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가 돼요. 그래서 누가 다 부담한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 니은 틀렸어요.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디귿은 뭐죠? 공급 2번은 뭐죠?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공급이 고정됐을 때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가격이 불변이면은 우리는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누가 다 내야 된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 디귿도 틀린 집. 수요가 탄력적. 자, 디귿, 니을과 미음은 요거 이해하는가 보는 거. 탄, 유. 수요가 탄력적이면은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소비자 부담 작아진다. 맞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반대로 공급이 뭐다? 탄력적이죠. 그럼 공급이 탄력이지만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니을 미음은 맞는 지문 2번. 요것만 잘 기억하면 되지 뭐. 그림 그려보면 돼요. 니을 미음은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 낼 때 수요가 탄력적 이렇게 내다가요, 수요 곡선이 급할수록 이렇게 내버려요. 말을 좀 바꾸면. 자,
자, 30번 부동산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조세 기능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조사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도 있고 또 소득 재분배 기능도 있고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 오늘 배우셨던 내용이죠. 3번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 가치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는 재산세, 재산세는 비례세거든요. 재산세를 부과하면요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역진세적인 성격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비례 재산세를 올렸더니 누가 더 많이 부담해? 저소득층 많이 부담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고소득층 소득이 높으니까 부담 미미해요. 부담입니다. 얼마 금액이 아니라 부담. 자, 네 번째, 정부에서 재산세를 부과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임대는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는 수평선. 자, 수평선인데 이때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가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으니까 누가 다 내야 돼? 공급자. 임차인이 아니라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귀착이 된다.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귀착이 된다. 자, 오늘 정책이론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험은 부동산 마케팅까지 해서 한번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